왜냐면은 그때 이제 장성철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고문들하고 대통령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의 고문들이 이제 또 이 연륜과 이런 게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왜 제2부속실 안 만드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라, 정돈 좀 해라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창가로 가가지고 밖을 딱 내다보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진짜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두 분의 관계가 생각보다 그리고 약간 빌 클린턴과 힐러리의 관계하고도 좀 비슷하다. 그럴 수 있네. 약간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거든, 힐러리가. 그때 빌 클린턴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1+1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통치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때 선거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덤으로 나보다 더 똑똑한 힐러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올 것이다. 물론 힐러리가 더 똑똑하긴 해. 진짜 더 똑똑했어요, 실제로. 진짜 공부 잘했대요. 완전 똑똑한 사람이 어쨌든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게 뭐 손절을 하고 그럴 관계가 아니라 가면은 같이 가고 살면은 같이 살고. 아니 근데 저는 그 주유소 습격 사건 정신을 늘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한 놈만 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도 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은 저는 주변이라고 보고 본질은 최수근 특검을 해야 여기서 나오는 게 줄줄이 고구마거든요. 이거는 국기문란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은 그냥 형법을 적용 안 한 거예요. 그걸 뭐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대통령이 국기문란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반헌법적 사안이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일단 다르다는 거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단 하루도 용산에 못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과거에 YS 대통령은 서슬퍼렇게 정말 잡아가지고 고문하는 시대에도 23일 동안 단식을 해가지고 당시 5개 조항을 내걸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기폭제가 돼가지고 6월 항쟁의 그 에너지로 온 건데 YS는 단식을 23일을 했습니다. 자, 죽기 직전까지 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원들 단식하다가 누구 하나 병원 가잖아요. 제가 그 자리 가서라도 저도 단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기서는 맞서 싸우고 끝까지 가야지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야. 그럼 끝까지 자기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너무 의석만 의지하고 너무 나이브하게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전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지금은 덤벼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병원 실려가고 이제 완전히 난장판 된다.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20% 금방 10%도 금방 5% 간다고 봅니다. 그럼 국민 여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 이 정권이 버티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했지만은 정말 민심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좀 받아안을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요 더 이상 이제 민생으로 연기하고 쇼해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와닿습니다. 정말. 그럼요. 다 대파 들고 지금 들어갈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뭐 갑자기 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한들 그것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거든. 그렇죠. 예, 지속 가능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만큼 우리가 성장한 만큼 그거가 안 된다면 그래도 비전은 있다. 이렇게 살면 된다.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그리고 거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특보를 주기한 씨 같은 사람 검찰 후배에 수사관을 갖다 임명해놓고 민생을 챙긴다? 저는 거의 그 국민들 상대로 싸우자고 느꼈거든요. 아니 민생특보를 자기 측근 검찰 인사 앉혀놓으면서 선거 패배 이후에 국무회의 와가지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이건 거의 말장난 수준이기 주기한 때문에. 씨가 민생특보예요? 민생특보를 신설을 했죠. 월급급짜리. 검찰 수사관이었던 사람인데. 맞아요. 월급은 없고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활동을 지원받는 활동 지원비. 근데 무슨 민생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생을 돌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세요. 그거는 국회에서 늘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특검 문제는 너무나도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이게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땐 이거 피의자 선상에서 수사받는 분들과 그 가족을 빼고는 다 동의할 것 같거든요. 이거부터 좀 해야 된다. 가장 쉽고 낮은 난이도의 특검 이것도 관철 못 시켜내면서 딴 거 하겠다는 사람은요. 거의 국민 속이는 겁니다. 쉬운 거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들으니까 야 우리 이 순둥이 신인규를 누가 이렇게 환하게 만들었어 생각이 드네. 굉장히 옛날 순둥이였고 그랬는데 그렇죠. 투사로 만들었어. 아니, 누구예요 대체 이게. 최강 시사 제가 KBS에 있을 때부터 이게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를 보면 지금 한 3, 4년 지났잖아요. 우리가 안 지가.
근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인 거야. 아니 저쪽에서 탁구를 아주 그 지저분하게 치면 이쪽에서도 지저분하게 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테니스도 막 이상하게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도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침대 축구 보세요. 누워서 안 일어나 쥐 그 푸는 것만 계속 해보세요. 그럼 화가 날 수밖에 없지. 난 다음 주에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돼 지금. 징계로 지금 괴로워 죽겠어 지금.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진짜. 나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진짜. 대통령이 그리고 주기한 씨 같은 경우도 민생특보 뭐 광주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검사실에서 사적으로 끈끈했대요. 맞아요. 끈끈할 수밖에 없는 그 직위의 검사 있고 그 검사에서 거의 이제 모든 뭐 검사실의 집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잘 한 데다가 한 10년 전부터 뭐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사석에서 그냥 해버렸다고. 근데 그분 아들도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저는 주기한 씨를 대통령실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법률 수석 만든다면서요. 법률 수석의 비서관으로 임명을 하든가 그러면 널리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민생특보 이러면요. 거의 장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사적인 인연을 공적인 거에다가 너무 많이 갖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옆에 있는 김건희 박사도 그렇고 너무 그런 게 많아. 그리고 많이 들켰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뭐 하는 거지? 주권자는 우리인데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서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별로 폼이 안 나. 그것도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나가면 좀 이렇게 멋있으면 좋잖아.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막 그 자질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대선 때 야 의전은 잘할 거야.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의전은 잘할 거야. 원래 청와대에 있었어. 여기에는 다 동의했거든. 버스 레이디도 했잖아요. 네. 그렇지. 대리로 했죠. 대리를. 대리로 했지. 영국에 갔는데 해가 짱 떴잖아. 그래서. 근데 이분들 너무 불안해. 의전 실질도 못하지만 의전도 못해. 근데 진짜로 이번에 이제 재외국민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뭐 그 투표율이 뭐 실제하고 다르네. 왜냐면 등록한 사람만 또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뭐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외국에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투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격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부끄러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근데 거의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회담 보고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보고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 읽으면서 그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맞아요. 그게 이제 최후 통첩이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안 바뀔 거 알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바뀌면은 우리는 우리 마위에 갈 거야. 우리 뜻대로 갈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